두 번째 인물로 넘어갈 텐데요. 이광재 후보 맞상대. 국민의힘의 한안갑 후보는 이용 전 의원입니다. 그래서 지금 이용 후보는 우리가 뭐 다 알지만 전 국민이 알 것 같아요. 인지도는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뭐 우리가 스포츠를 모르는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. 그런가요? 네. 여하튼 이용 후보를 한안감에 단수 공천했는데 이분은 이제 윤석열 호위무사로 유명한 사람이잖아요. 그래서 네. 윤호개인 논란도 많고 그랬는데 왜 공천을 했을까요? 이용 후보 같은 경우가 하남이 원래 이제 한 곳이었는데 지난번에 분구가 되지 않았습니까? 분구가 돼가지고 아마 이제 호위무사 뭐 얘기도 나오고 이래서 하남이 그때 당시 국민의힘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지역으로 분류를 맞습니다. 했대요, 당내에서.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. 네. 그래서 이제 좋은 곳을 줬다라는 뭐 그런 얘기가 일단은 나오고 그때 당시만 해도 뭐 위세가 대단했죠. 그때 경기도가 이길 수 없었는데 좋은 곳이라고 할 수 있는 데가 그 한암갑이고요. 음. 또 하나 제가 들은 곳이 이제 그 윤석열 검찰 후배이자 뭐 중신을 쓴 것으로 유명한 그 이원모 전 비서관이 출마했던 용인갑입니다. 그래서 이 두 곳이 좀 그 국민의힘이 그나마 좀 유리한 곳이라고 해서 나름 좋은 곳이라고 줬던 곳인데요. 어쨌든 좋은 밭이기 때문에 이용 후보가 석패하지 않았습니까? 여하튼 이번 선거가 윤호개인 프레임이 이게 부각이 다시 될 수 있는데 이거를 공천을 줬다는 줬다는 배경 자체가 저는 좀 의심스러워서요. 국민의힘 배경 그리고 지금 내부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? 그 언론 보도 나온 걸 보면 이제 공관위에서는 이용 후보를 갖다가 이제 이쪽에다가 이제 그 준 이유는 이 사람이 22대 총선에서 이제 정말 말씀하신 대로 석패를 했잖아요. 아깝게 석패를 했잖아요. 그런데도 그 이후에 어쨌든 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한안갑 당협위원장으로서 지역 기반을 탄탄하게 다져왔다. 그런 것을 높이 평가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. 실제로 여기에서 12년 동안 살고 있고 그 자녀들도 다 이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것을 이분이 굉장히 어필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 알려졌습니다. 그래서 이제 공관위에서도 하남의 도약을 이끌 그 맞춤형 후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그 다 아시겠지만 추미애 후보한테 그때 1.17% 포인트 이게 표 차이는 1,199표 차이로 진 거더라고요. 어쨌든 이 하남갑 같은 경우는 그 굉장히 지역 현안이 뭐가 있냐면 교통이라고 하더라고요. 교통이 불편해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그래서 뭐 그 GTX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뭐 빨리 해결을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양 후보가 지금 다 하고 있거든요. 예. 그 당 내에서는 어쨌든 지금 수도권도 안 좋고 선거 전체 판세가 안 좋기 때문에 그 한안갑의 유승민 전 의원 같은 사람은 중량급 인사를 전략 공천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. 그래서 혹시 실제로 얘기가 오갔는지 좀 들으신 거 있으신지?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장문의 편지를 썼다고 해요. 그 유승민 전 의원한테 이게 하남갑이 아니라 이제 경기지사 나와달라고 당신의 진정성을 몰라서 미안하다. 아주 간곡하게 장문의 편지를 썼다고 하는데 여기에 유승민 전 의원이 답은 안 하고 측근을 보내서 완곡한 거절 의사를 표현했다고 해요. 그래서 들리는 말에 따르면 공관이나 지도부들도 화가 무지 났다고 하는데 지금 뭐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뭐 경기지사뿐만이 아니라 하남갑이 여기도 포함해서 현재 당 상황에서는 출마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 하남갑까지는 이게 실제로 거론했다거나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 같지는 실제로 않습니다. 그 유승민 전 의원 측에서도 이제 당에 공식 요청이 없었다. 네. 그리고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는 당이 진정성을 보이지 않았다. 그런데 어떻게 나온다고 하냐 이렇게 그렇죠. 이야기하거든요. 저도 이제 그 말씀을 하니까 박주영 기자 말씀하신 것도 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구혜영 기자가 얘기했던 정보는 사실 제가 듣지를 못했고요. 다만 유승민 전 의원을 보면 굉장히 좀 까칠하고 되게 좀 원칙주의자이신 측면이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이런 당 상황에서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이고 실제로 또 국민의힘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좋은 게 좋은 거고 형님 동생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. 그래서 유승민 전 의원 자체가 좀 약간 까칠하고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이다 이런 느낌이 있어서 과연 국민의힘에서 이정현 공관위원장 그랬을 수 있어요. 왜냐하면 옛날에 둘이서 친박을 같이 했었기 때문에 그렇죠.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같이 모셨었기 때문에 둘의 관계를 감안하면 이정현 전 의원은 분명히 편지를 보냈을 수도 있다고 봐요. 그런데 다만
장동영이나 이런 당 전체를 봤을 때는 국민의힘이 지금 정상이 아니잖아요.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과연 유승민에게 던졌을까 이런 좀 저는 개인적 의문을 좀 가져보긴 근데 저는 했습니다. 저기 정말 궁금한 게 두 분한테도 의견을 묻고 싶은 게 그거예요. 유승민 전 의원이 뭐 보수 재건에 이제 자기가 이제 앞장서겠다라는 식의 말씀은 하셨잖아요. 하시는데 진짜 뭐 언론 접촉도 잘 안 하고 뭐 이렇게 전면에 나서는 것도 없고 그러면서 뭘 하시겠다는 건지 저는 사실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하거든요. 그냥 제가 추론을 좀 해보면요,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되게 좀 그 모양을 따지세요. 모양을 따지고 소위 말하는 가오 이런 걸 좀 보시는 분으로 저는 사료가 돼요. 그래서 지금 당에서 분명히 와서 무릎 꿇고 도와달란 말을 했을 사람도 없고요. 아까 이정현 공관위원장 얘기했지만 그건 아마 두 사람의 관계일 겁니다. 있다면. 그래서 와서 무릎 꿇고 도와달라고 해도 할까 말까인데 그런 게 전혀 없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. 또 지금 당 상황에서 들어와 봐야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? 그러니까 차라리 안 들어오고 지금은 그냥 관망한다 이런 느낌이 있고, 저도 뭐 요새 연락을 해본 건 아니지만 그런 상황에서 여기 들어와 봐야 지금 뭐 독배를 마신다고 하잖아요. 근데 이 독배 정도가 아니라 이건 바로 먹으면 즉사하는 사약 수준이기 때문에 유승민 전 의원이 과연 여기 들어올 수 있을까 이런 좀 개인적인 생각은 좀 해봤습니다. 굉장한 스타일리스트죠. 네. 아 진짜 접촉이 너무 어려운 정치인입니다. 예전에는 기자들하고 접촉을 안 한 건 아닌데요. 저도 이렇게 뭐 저는 진짜 오래 봤는데 그분이 배지 달기 전에 예전에 이회창 총재 시절에 여의도 연구소장을 했었어요. 그래서 예전에 한나라당 당사의 그 7층에 여의도 연구소장 자리가 있었는데 제가 그 방에 매일 올라갔었거든요. 근데 인간적으로 좀 이렇게 좀 많이 살가운 스타일은 아니죠. 여하튼 폼생폼사 스타일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고 들어올 확률은 좀 없지 않았을까 이런 개인적 생각을 좀 해봅니다. 여하튼 지금 이용 의원 얘기를 하는데 이용 의원이 어쨌든 윤회 호위무사에서 이제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때 관저도 지키고 했어요. 그런데 어쨌든 윤회교인 프레임이 좀 부담되지 않았을까요? 국민의힘은 어땠다고 보십니까? 내부적으로? 지금 뭐 윤호개인 프레임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지 않아요. 장동혁 지도부는. 그렇죠. 네, 전혀 그런 것 같지 않고 오히려 지방선거 이후를 보고 전열을 정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할 정도로 너무 의식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오히려 이거는 장동혁 대표한테 진짜 어쩌자고 이런 공천을 하는지 좀 묻고 싶은 뭐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.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는 중도 합리적인 유권자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어떤 지역보다 이 부담을 가져야 하고 성찰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천하는 거 보면 그렇죠. 뭐 여러 곳에 비판 그냥 귀 닫고 있다는 뭐 생각이 드네요. 다 저기 윤 어게인을 외치고 있는 그렇게 분류되는 사람들을 공천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정말 귀를 닫고 있다 이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. 저는 이제 그냥 국민의힘을 제가 좀 출입을 했었으니까 제가 아는 지인들한테 전화를 해서 이거 시쳇말로 좀 미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일단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나보면 민주당하고 많이 다릅니다. 고민이 없어요. 편하게 살았기 때문에 평생. 그래서 지금 공천도 원칙이 있는 게 아니고 뭐 윤어게인 이런 게 부담스러운 것보다 그냥 윤어게인을 딛고 다른 후보를 뽑아서 막 발굴하는 그 자체가 이 사람들은 귀찮은 거 아닌가. 그래서 썼던 사람 쓰고 또 쓰고. 그래서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약간 좀 이상한 말을 많이 했지만 막 바꾸려고 했는데 결국은 다 현역 단체장 지자체장의 공천이 그대로 됐잖아요.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건 저는 이런 것 같아요. 기댈 곳은 인지도하고 지역적 기반밖에 없는데 그렇죠. 그럼 현역 의원만한 사람이 어디 있는가? 근데 문제는 당 지도부는 뭐 딴 나라에 있는 거 같이 보이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선거를 해야 되잖아요. 했을 때 이제 수도권은 굉장히 중도층도 많고 이런데 이분들이 과연 이렇게 친윤 윤 어게인을 외치는 사람들한테 표를 줄 것인가? 이건 좀 회의적으로밖에 볼 수 없을 것 같거든요. 타당한 지적이신데요. 이제 국민의힘 자체는 아마 수도권을 포기했을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좋은 게 좋은 거 편하게 가자 뭐 이런 게 작용한 게 아닌가. 아니 그래서 이용 후보 같은 경우도 어쨌든 본인은 이제 당선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친윤 프레임에서 좀 벗어나려고 자기는 현장 밀착형 정치인이다 이런 걸 굉장히 어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이용 후보가 적합한 후보인지 하고 국민의힘이 왜 이렇게 엇나가는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용 후보에서 약간 얘기가 벗어났는데요. 네. 여하튼 이용 후보가 어떤 사람인지 체육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입니까? 그러게요. 저도 이제 이 스포츠는 잘 모르지만 우리 굉장히 불모지나 다름없던 이 뭐
봅슬레이나 스켈레톤 이런 데서 국가대표 감독으로 8년 동안 활동하고 또 본인도 선수였고 그렇죠. 노지 선수이기도 선수. 했고요. 그래서 고향은 전주에서 이남 중에 장남으로 태어났고 원래 중학교 때는 씨름을 했었다고 해요.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는 또 레슬링으로 전향하고 그 부상을 입은 이후에 고등학교 때 루지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이제 출전한 이후에 이 종목 국가대표로 활동을 하고 나가노 동계올림픽에서도 출전했고 그다음에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때는 한국 유일한 루지 선수로 뭐 출전해서 뭐 32대를 기록하기는 했지만 아무튼 이 불모지의 경기나 다름없는 이런 종목에서 독보적인 좀 활동을 했던 그런 뭐 국가대표 선수 출신 정치인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. 밴쿠버 동계올림픽 이후에는 현역에서 은퇴를 해서 서울에서 휘문중고등학교에서 봅슬레이 스켈레톤 팀 감독으로 있다가 나중에 또 국가대표 감독으로 부임을 하고 소치 동계올림픽, 평창 동계올림픽 국가대표팀 감독을 연달아 맡았습니다. 그러니까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이광재 뭐 지사와도 굳이 맞춰보면 이 정치는 아니지만 이렇게 좀 이력에서 치는 부분이 좀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. 정치 이전에 이제 경력만 보면은 좀 이런데요. 아주 그 선수 시절보다 감독 시절의 성과가 더 이제 훌륭했었던 그런 그 분으로 좀 평가가 좀 되고 있네요.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불모지에서 메달을 이제 따내는 뭐 그런 기적은 좀 일궈냈지만 이 비인기 종목이기 때문에 이게 뭐 여러 가지 여의치가 않아서 좀 지도자 입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이상 없다. 그래서 이제 처우 개선이라든가 환경 개선 뭐 이런 걸 위해서 이제 정계 진출을 결심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용 후보가 정치권에 들어오게 된 계기를 좀 물어보니까 2018년 총선을 앞두고 좀 접촉을 했다고 해요. 체육계를 담당하고 있는 모 보좌관이 좀 추천을 했고 당내 인사가 이용 후보의 정치 의지를 좀 확인을 하고 그래서 이제 영입을 했다고는 하는데 국민의힘은 전통적으로 좀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. 엘리트 선수 출신들을 이제 영입하려는 노력, 예전에 이혜리사 선수라든가 문대성 선수라든가 민주당의 좀 생활 정책에 관련된 선수들이나 그런 정책을 폈다면 국민의힘은 좀 엘리트 정책, 엘리트 스포츠 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쭉 명맥을 이어오면서 영입을 했다고 하는데 아마 지금 이용 후보도 그런 연장선에서 정치권에 좀 입성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. 그래서 들어와서 윤석열 정치권에 입성한 이후에 윤석열 그때 당선인 뭐 수행실장도 하고 인수위에서도 맡았고 21대 국회에서는 비례대표 18번을 받아서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하고 지금 한안갑 후보가 된 그런 인물입니다.